언론사 입사 준비생을 위한 답 없는 가이드북 원사의 법칙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사의 법칙 팀입니다. 저희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첫 번째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들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색하네요. 어색하고 초보고. 초보고. 네. 네, 그렇죠. 저희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의외로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놀랐습니다. 맞아. 생각보다 혹평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 진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왜 다 PD냐고. 나 약간 아나운서랑- 그런 맞아. 그런 불만이 약간 있긴 했어요. 왜 아나운서나 기자는 왜 없냐. 다른 불러달라. 직종들은 그래서 뭐 약간 특집 형식으로 게스트를 부르는 식으로 해서 아나운서 분이랑 기자분들을 좀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생 분들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아는 지인들 중에도 이제 기자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제 컨택을 해봤더니 좀 바쁘다고 비싼 척 그쵸. 하더라고요. 바쁘죠. 너무 비싼 척해서. 근데 또 뭐 바쁠 테니까. 맞아, 바빠요. 바빠. 맞아요. 저 지금 잠을 못 자고 왔어요. 스터디 과제에 치여가지고. 저 지금 감기약을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따 말이 헛날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잘 이렇게. 가려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2화에서는 그 저희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하는 글쓰기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론사 입사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는 고민들 중에 분명히 한겨레 문화센터 강의를 들어야 하나 안 들어야 하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강의를 우리가 왜 들었고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걸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고시 하우 투 패스라고 그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와 뭐 이런 게 좋다 이런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럼 2개를 글을 저희가 뽑았어요. 그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 네. 한겨레 문화센터에 참 다양한 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론사 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강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도트 씨는 어느 분 강의를 들었죠? 저는 김창석 기자님 강의를 들었었죠. 언론사 입사 준비반인가? 네, 그 강의를 풀네임으로 불러본 적은 잘 없어서.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김창석 기자님이 하시는 강의 벌써 100기가 다 돼가더라고요. 100기? 언론사 입식의 전설 같은 분이죠. 맞아요. 꽤 오랫동안 하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기수가 보통 한 40명, 50명 되잖아요. 4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50명 아닌가? 아니죠. 4,500명. 계산이 잘 안 되네요. 4,500명? 4,500명 대박이다. 꽤 오랫동안 기자 이제 해온- 안 하시죠 그분? 네, 이제는 그 한겨레 원래 기자님이었는데 예전에 시내 20일도 하셨고 그리고 뭐 한겨레 20일도 하시고 일간지에 계셨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네, 후진 양성에 아주 힘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학원을 다니거나 강의를 듣는 게 꼭 정답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언론사 입사를 준비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기도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언론고시 준비반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쵸. 사실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큰 맘 먹고 질렀습니다. 맞아요. 일주일에 2번. 네,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하고 몇 회 강의예요? 몇 회 강의죠? 2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횟수를 세면서 12회? 했던 것 같아요. 15, 16회 네. 되지 않나? 16회 정도 했던 것 16회?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들었어요. 논술 작물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도 작물이 아니고 작물? 논술? 작물 훔친 줄 알겠네요. 작물. 논술, 난 농수산물 뭐 작물. 농작물 아니고요. 논술과 작문을 개인적으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백지 상태에서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그랬는지 좀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썼던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장문도 좀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그 네네. 제시어를 두고 얘기를 한다는 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아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글이 좀 많이 늘었어요. 글쎄요, 그거를 파악하기에 제가 들은 지가 너무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근데 그쵸. 이제 얼마 전에 끝났죠. 강의를 듣고 나서. 예, 제가 들었던 강의는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거 본인이 판단 못하지. 그러니까요. 그 지금 너무 남들이 보면서 애매한 질문 판단을 하시는데.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글이 늘까 하는 게 제일 본질적인 그렇죠. 질문 아니에요? 글이 늘었는지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거는 좀 감을 잡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게 좋을지, 특히 나한테 맞을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글 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장문 같은 경우는 정말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 내가 잘 쓸 수 있는 형식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걸 알 수가 알 있었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기준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좋은 글의 기준 같은 것들. 그렇죠. 평가하는 기준이라던가 뭐 다시 쓰기 할 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좋다.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정하면 좋다. 이런 것들 많이 그런 배웠습니다. 좋은 글에 해당하는 그 조건들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네네. 그렇게 하면 여기 또 두 분 안수찬 선생님 강의 들으신 분들도 네, 전 네. 지금 듣고 있어요. 아직 레자. 안 끝났어요. 김래자님 네. 지금 듣고 있는 입장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제가 원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뭐가 잘 쓴 글인지 모르고 어떤 맞아, 게 언론사 입사 장문인지를 몰라서 기본을 쌓으려고 들어간 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안수찬 기자님 강의를 약간 글에 좀 생소한 사람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약간 초입자라서 그런지. 네네. 그래서 김창석 기자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수찬 기자님 약간 글의 기본부터 해서 점점 외연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글을 쓰게끔 하다가 이게 점점 외연을 넓혀가서 마지막에는 이제 입사 장문 때 어느 방식으로 써도 쓸 수 있게끔 그런 게 지향점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객관적으로 제 글이 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아예 모르고 그냥 진짜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가 진짜 그렇죠, 완전 그렇죠. 피드백 때 쪽박을 맞았어요. 피드백 때 쪽박을 맞고 이거 진짜 이렇게 쓰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것도 장문이나 이런 보통 일반 스터디에서 좋다고 하는 글이랑 막상 기자님들이 좋다고 하는 글이랑 다를 수가 있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처음 이제 PD는 보통 논술보다 장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문을 이제 잘 써야겠다 마음 먹고 나서 글쓰기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조지 오웰인가?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외국 작가들이 1984. 쓴 네. 그 글쓰기 관련된 책, 유혹하는 글쓰기라든지 뭐 되게 그 유명한 글쓰기 바이블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티븐 킹. 그런 책들도 이렇게 좀 보고 국내에 있는 또 글쓰기 책들도 보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들이 물론 다 너무 좋은 말들인데 좀 전 추상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여서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쓰라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던 차에 그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이제 글쓰기 특강이 열려서 근데 또 되게 많잖아요. 무슨 그렇죠. 하혜영 기자님, 뭐 김태균 기자님인가 기자. 그분도 있고 근데 PD님이 김창석 하시는 강의도 또 맞아, 있고 오신환 PD님이 김신한 김신환 PD님이죠. 김신환. 그래서- 제가 그 최근에 있던 제보도 때문에 말을 잘못했어. 그래서 김신환. 제가 결정적으로 안수찬 기자님 강의를 들어야겠다 결정을 한 건 네. 안수찬 기자님 책 중에 나는 어떻게 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그거를 좀 잘 봐서 느낌이 좋아서 저는 안수찬 기자님 일단 수업을 선택을 했고 네. 그리고 좀 왠지 후회할 것 같았어요. 이걸 안 들으면 그러니까 뭔가 내가 떨어지면 필기 떨어지면 왠지 이거 내가 이 핑계를 대지 않을까. 내가 제대로 안 배워서 내가 그렇다. 좀 제대로 배웠으면 더 잘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후회가 남을까봐 저는 왠지 후회 남을 짓 같은 거는 애초부터 안 하자 주의라서 일단 그렇게 했었고 저는 이제 다 들은 입장에서 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혹시 들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숙제 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야. 근데 네. 근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본인데 안 사실 지켜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안 지켜. 얼마나 돼요, 양이?
그냥 일주일에 글 한 일주일에 편. 한 편 쓰는데 그게 은근히 어려워요. 여기는 좀 그렇죠. 저희는 일주일에 2번이니까 2편 쓰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은 대학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음. 맞아요. 졸업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휴학 중에 들으시거나 하시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맞아, 들어요. 맞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업이랑 사실. 특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되면은 네. 사람들 맞추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숙제를 다 하면 좋은 게 그 숙제를 다 해가면 마지막에 이제 숙제 다 한 사람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메- 특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줘요? 그렇죠. 뭔가를 주죠. 엄청난 걸. 그래서 혹시 강의를 듣고 이제 이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숙제를 무조건 꼭 다 하시기 맞아.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강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치 꼭 강의를 들어야만 뭔가 글을 잘 쓰고 강의를 들어야만 장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 아니죠. 건 아니죠. 사실. 강의 안 그냥 들어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어. 심정으로 듣는 게 더 맞죠. 그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김창석 기자님 수업은 사실은 논술이 또 있고 장문도 있고 뒤에는 기사 쓰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자분들한테 정말 특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내가 하게 될지를 모르니까 좀 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강의를 안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뭐 꼭 뭐 강의를 제가 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왕도는 아니니까. 안 듣더라도 제 안 주변에 듣고도 붙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척척 많아요. 붙으신 분들 2분이나 봤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스터디를 맞아요. 한 사람들 중에. 그래서 만약 강의를 안 듣고 어떻게 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필사입니다. 근데 필사가 꼭 신문에서가 아니라 저는 소설책도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맞아. 거는 난소는 네. 문장이 짧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분량 자체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책들 그리고 시도 되게 쉽게 쓰인 시들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시 말고 좀 쉽게 쓰인 시. 쉽게 그런 시들 또 논술 칼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필사를 하면 이제 좋은 글이 어떻게 네. 전개돼 나가는지 좋은 어휘들 좋은 문장들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한두 편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꾸준히 최대한 한 2-3달 꾸준히 이제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써 나가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필사를 많이 하진 않는 편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필사를 그렇게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발췌해서 그냥 메모를 해놓고 그걸 글감으로 삼거나 이렇긴 한데 정말 저도 좋은 글 있으면 필사를 하긴 하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이렇게 내킬 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필사를 하면서 그 사람 글을 따라하게 될까봐 그런 맞아요. 걱정이 있어서 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필사가 정말 내 글에 영향을 늘리는지 안 늘리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글이 대학생, 그러니까 학생의 글이었고 막 언론사에 들어가기 위한 글은 확실히 내가 지금껏 써왔던 글이랑 다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과정에서 필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필사를 하면서 기자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소설가들은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최대한 학생의 글을 좀 덜어내기 위해서 그러려고 필사를 연습. 좀 더 성장하는 네. 발판으로. 천석이님 어떠세요? 저는 필사를 많이 해요. 네. 하루에 한 3개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음. 뭐 따로 뭐 한겨레를 다닌 적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라고 아는 거는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준 필사밖에 없어서 하는데 뭐 는다 안 는다는 잘 모르겠으나 처음에 썼던 글을 필사를 많이 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봤을 때 이거는 확실히 그 전에 못 썼던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리고 뭐 필사를 하면 확실히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몸에 배는 거 같은 느낌은 있어요. 배서 이렇게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필사는. 그리고 필사를 하다 보면 좀 자기랑 맞는 글쟁이를 찾을 수 있어요. 네네. 맞아. 여러 사람들의 글을 필사하다 보면 나는 이 사람 글이 좋다. 음. 그런 사람들이 좀 한두 명으로 축소돼요. 맞아. 그래서 저는 좀 근데 흉내 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엔 흉내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흉내를 내다가 거기에 이제 나의 어떤 특성을 조금 가미를 하면 좀 이제 나만의 좀 독창적인 글의
글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흉내 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저 천석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하루에 3편 하시면 예, 예.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글 고르실 때? 짧은 거 2개, 음. 긴 거 하나. 아. 진짜로 그렇게 고르는데. 긴 거는 얼마나 분량 얼마나? 경향신문 여적 하나, 그리고 아, 네. 중앙일보 분수대인가? 아, 맞아. 그거 짧은 거 2개. 짧은 거 2개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조선일보 만면봉인가? 음. 그거랑 하고, 긴 거는 이제 가끔씩 중앙일보에서 이제 송건 교수님 거 기사 아, 좋죠. 나오면은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늘 이렇게 가끔 좋은 글이 있으면 또 바꿔서 다른 것도 쓰시고 하시네요. 늘 똑같은 칼럼 예, 쓰시는 예. 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접해보고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 맞아. 생각이 신문사별로. 그리고 한경에서 나오는 천자 칼럼 같은 경우에는 네. 딱 천자만 딱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분량 같은 것도 사실 중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쓰면서 좀 약간 호흡 같은 거를 좀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필사를 잘 안 해서 그런가 분량에 감이 잘 없어요. 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천. 네, 네. 네. 저도 하니까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해보고 맞아. 맞으면 계속 하시고 또 이거 아니다 싶으면 안 하셔도 사실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얘기해봐야 될 게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나온 언론고시 하우투패스 네. 책입니다. 네. 저자는 이현택, 김주민, 김태호, 김영민, 오경묵 다 언론사에 계신 분들, 기자분들 네. 이시고 예. 이번에 또 2015년 개정판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최근 9년간 출제 경향 이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언론사별로 장문 논술 주제가 뭐가 나왔는지 아. 이게 딱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기출을 정리를 해놨군요. 네네 기출 문제요 기출 예. 문제 마치 수능 기출 문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어허허. 언론사별로 기출 문제가 출제 나왔던 것들이 딱 한눈에 들어오게 정리가 돼 있던 부분이 네.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이 언론사 있는 사람들이 뽑은 그 시사 용어들 상식 용어들 그런 것도 다 정리돼 있어요. 2015년 판으로. 네네 다 정리돼 있고 그리고 자소서 쓰는 길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네, 네. 뭐 토익 점수나 뭐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이상하게 자소서 통과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부분들이 책에 있고 그리고 면접 부분 면접에서 어떤 네. 말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예시로 좀 하나 적나라하게 들어주시죠. 뭐 그런 거죠. 그 어느 면접장에서 그랬대요. PD 지망생들한테 야 너 기자는 어때? 그리고 PD 그 기자 지망생들에게 야 너 PD는 어때? PD 좋잖아. 어머. 했을 때 누가 뽑힐게요? 뭐라고 괜찮은 하죠? 것 같아요가 뽑혔을 것 같은데. 어떤 대답한 사람들이 떨어지고 어떻게 대답한 사람들은 붙었대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PD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랑 저랑 맞지 않고 저는 오로지 PD 한 길만 가겠습니다. 뭐 이게 떨어질 것 같은데. 왠지 그게 의외로 그게 떨어질 것 이게 A 같아요. 아니고 그러니까. B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저에게 맞는 일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과 보시기에 제가 기자가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기자 쪽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나는 수능적이지 비안이 않나? 맞는 것인데 왜냐면 A안은 약간 자기 고집이 너무 세 보이고 그건 그거. 맞아 그러네.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다 떨어집니다. 정말 A라고 답해야 돼요? 네. 무조건 A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가 아.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인상을 줘야 된대요. 아. 면접관이 아니 PD 지망하겠다고 온 애가 너 기자 할래? 물어봤다고 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기자도 사실 제가 좀 괜찮은 과거부터 좀 꿈꿔왔습니다. 이러면 어느 면접관이 이 사람에게 어떤 확신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래요. 책에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확신.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것 왜 같아요. PD 하고 싶으세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 맞아. 스스로 고민해서 답을 네.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랑. 질문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가장 기본인데 말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접에서의 어떤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그런 것들도 잘 정리돼 있어서 실제 저는- 경험자의 글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또 좋은 게 글쓰기 그러니까 성패는 글쓰기에서 나뉜다라고 해서 그 우수 답안 논술 14개, 우수 답안 장문 13개가 이제 나와 있어요. 게재가 돼 있나요? 네네. 직접 글이 게재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복원을 하는 거죠 합격자들의 글을. 네. 예. 그래서 읽어 보시면은
어떻게 써야 합격을 하는지 그 어떤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책 찾아보시는 것도 맞아요. 도움이 되겠네요. 가이드라인 같은 거네요. 맞아요. 천석이 씨 오늘 이 책을 샀어요. 네, 샀죠. 감명 깊게 읽으셨나 네. 보네요. 오늘 샀는데 벌써 감명 깊게 읽으셨어. 좀 읽고 나서 아. 사기로 네, 한 읽고 거 나서 아니에요? 사기로 네. 했어요. 저는 이거 그 아까 말했던 합격 장문 네네.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샀는데 이걸 보면서 내 장문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깨닫고 내가 읽어야 되겠는데. 약간 그래도 합격한 장문이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쵸. 언제 맞아요. 어떻게 누구나 해서 되게 합격했나. 궁금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현직 기자님들이 합격한 장문 같은 걸 써줘서 이제 이런 걸 참고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가 부족하고 어디까지 채워 넣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네. 아마 근데 정말 도움 되실 거예요. 좀 글쓰기가 됐건 뭐 자소서가 됐건 면접이 됐건 그렇죠. 좀 예. 여러 가지 전형에 걸쳐서 네네. 경험을 얘기를 해두시는 책이니까 추천합니다.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글 2편 또 저희가 뽑아왔잖아요. 네. 그쵸. 오늘 저희가 얘기할 글들이 뭐죠? 오늘 2편 있는데요. 한 편은 김훈 작가님이 쓰시는 네. 거리의 칼럼이라는 그 코너 안에서 한번 연재된 적이 있었던 밥이라는 그리고 밥에 한 대한 편- 단상. 밥에 대한 단상인가요? 네. 네. 그리고 다른 한 편은 김선주 기자님이 쓴 나는 빼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예. 글입니다. 그건 어디 이건 그 김선주님 원래 한겨레 기자셨고 네. 그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끔 칼럼만 좀 게재하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글 2편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밥에 대한 단상은 글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꿀성대. 하겠습니다. 오, 나 목소리 좋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유근정의 시 읽어주는 남자. 목소리 되게 좋아. 글포유 글보유 장문 읽어주는 남자. 읽도록 칼럼 포유 밑밥 깔아놔. 읽도록 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전경들이 점심을 먹는다. 외국 대사관 담 밑에서 시위군중과 대치하고 있는 광장에서 전경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먹는다. 닭장차 옆에 비닐로 포장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먹는다. 된장국과 꽉두기를 졸인 생선 한 토막이 담긴 식판을 들고 두 줄로 앉아서 밥을 먹는다. 다 먹으면 신병들이 식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잔반통을 치운다. 시위 군중들도 점심을 먹는다.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준비해온 도시락이나 배달시킨 자장면을 먹는다. 전경들이 가방을 들고 온 배달원의 길을 열어준다. 밥을 먹고 있는 군중들의 둘레를 밥을 다 먹은 전경들과 밥을 아직 못 먹은 전경들이 교대로 둘러싼다. 시위대와 전경이 대치한 거리의 식당에서 기자도 짬뽕으로 점심을 먹는다. 다 먹고 나면 시위 군중과 전경과 기자는 또 제가끔 일을 시작한다.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시위 현장의 점심시간은 문득 고요하고 평화롭다. 황사바람 부는 거리에서 시위 군중의 밥과 전경의 밥과 기자의 밥은 다르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확실히 진짜 잘 썼다. 맞아. 좀 이거는 중심 문장이 이건 것 같아요, 그죠?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게 메시지죠. 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되게 좋은 글들은 이제 자기가 혼자 말로 해서 읽어봤을 때 쉽게 귀에 들어오면은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그냥 들어보는데도 잘 들어오네요. 맞아요. 이거를. 진짜. 뭔가 좀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네. 글을 영화 읽으면서 한 편 보는 느낌.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을 글로 옮긴 느낌이 나네요. 네. 그렇죠. 뭔가 그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맞아요. 묘사가 잘 되는 눈에 느낌이 있죠. 그려지는 장면. 그리고 그 카레 노래에서도 그 기훈 작가님이 밥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것은 끼니를 얘기하는데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야. 그 전쟁이 내가 5일 전에 이겼던 전쟁이 내일의 나의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잖아요. 내가 5일 전에 이겼다고 해서 내일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제 아침에 먹은 끼니가
앞으로 닥쳐올 나의 이 끼니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 전쟁 상황에서의 끼니는 하나의 전쟁인 거예요. 늘 끼니는 찾아오고 마치 적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늘 끼니는 찾아오는데 그 끼니를 어떻게든 뭘 먹어서라도 버텨야 되고 전쟁 역시 늘 그 외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든 내가 버티고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기를 버티지 못하면 죽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시선 통찰 그런 것도 되게 좋고. 네. 이거 이 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네. 인상적이에요. 관찰력이 네. 그 혹시 남다른 그림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너무 유명해서 이 글은 사실 맞아요. 워낙 많은 유명하죠. 분들이-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이 저 문장? 어구는 진짜 유명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스터디에서 밥에 대한 글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썼는데 한 기자님이 아니, 기문이 생각나는데 바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이런.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문이 생각난다는 건 제 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그렇죠. 글이 제대로 내가 전달- 보이지가 않고 내가 기문이 보이지 보인다는 않으니까. 거니까. 그래서 뭔가 이걸 흉내 내기는 사실 어렵고 그렇죠. 글의 어떤 문장력 어떤 맞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 발상법. 메시지. 김훈 작가님이 그래서 보이면 좋은 거 아니야? 김훈 아니지. 작가님이라도 보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무생 없으니까. 무치보다는 아니지. 난 내가 쓴 글에 나밖에 안 나오는데 별 볼일 없던데. 아니지 자기가 나와야지. 그런 거 그런가? K-팝 스타에서 맨날 노래 부를 때 박진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래가 네가 안 보이고 원래 그 노래를 부른 원곡자가 생각난다. 맞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김훈 작가님은 뭐 이전에 기자를 하시긴 했지만 작가님이니까 언론인으로서의 모습이 안 보인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해석하기 나름이긴 그쵸. 하지만 개성을 드러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하나 저희가 가져온 글이 김선주 네. 칼럼니스트가 쓴 나는 빼고 누군가 하겠지라는 하겠지. 글입니다. 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네. 이 글쓴이가 거리에 행진을 나서는 글이에요. 자신은 원래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시위 현장에 참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거리 시위 현장에 나서게 됐다.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글입니다. 그래서 글을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토요일 오후 늦가을 찬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거리에 나섰다. 난생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쭉 이제 거리에 내가 왜 나섰는지, 누구 때문에 나서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이 거리를 나섬으로 해서 네. 어떤 우리나라를 만들겠다. 거기에 좀 동참을 하겠다. 그런 식의 글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글 자체에 대한 메시지에 어떤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글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글을 진행시키고 마지막에 어떤 결론을 도달하기까지의 그 네. 과정들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명확한 글이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은 정말 개인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개인적인 시작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 형식이 되게 네. 개인적인 일부터 확장시키는 그렇죠. 것이 되게 외연으로 좋은 넓혀가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김선주님을 좋아해서 그 김선주님 책 쓰신 것 중에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김선주 아 제목 좋다. 님이 쓰신 칼럼을 엮은 책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글은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네. 개인적인 경험, 느낌 이런 걸 시작을 해서 메시지를 조금 이제 사회 보편적인 메시지로 확장을 시켜서 끝을 내는 느낌. 그래서 누가 읽더라도 좀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시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저는 김훈 작가님 쓰셨던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라는 에세이집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절판돼서 구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 편만큼은 정말 유명해서 인터넷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 편을 필사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읽는 편이요? 친구도 있어요. 그 제목이 그 아, 에세이집 방금 제목이랑 말한 똑같아요. 똑같은 네. 편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편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김훈의 미셀러니인가 아니 그게 이게 아마 그 사설 칼럼 연재했던 그 제목 아니었어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 책이랑 그 글이 정말 이거 앞에 읽었던 글처럼 너무 좀 뇌리에 깊게 남아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런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들, 스킬들 네. 뭐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뭐 음. 김선주님 같은 이런
방법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근데 이거는 정말 필사를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필사를 해보면 음. 분명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글이에요. 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필사 해보시는 것도 맞아. 괜찮은 방법이라고 근데 생각해요. 저는 꾸준히 김선주님 글을 필사를 해왔어요. 뭔가 좀 피할 만한 그런 점은 없나요? 없어요. 없나요?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되게 호불호가 분명하시네. 그러네요. 저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좋으면 확 좋고 음. 안 좋으면 그냥 안 좋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렵긴 하죠, 사실.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개인의 성향이랑 좀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왠지 장문을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약간 제 개인적인 얘기하고 예.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천석이님 제 글을 보더니 예. 네. 긍정아 너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휴먼이구나. 휴머니구나. 이런 얘기를 따뜻해 사람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인간 날로. 인간 난로야. 따뜻한 남자. 그렇구나. 너무 저랑은 되게 다른 아유, 느낌의 천- 약간 선생님 좀 차가운 날카롭게 쓰실 것 남자예요? 같아요. 나는 비리 나오고 아, 살인 진짜? 소설 형식으로 쓰니까 약간 다크하시구나. 약간 그런 게 음. 많이 나오는데 빛과 어둠 같은 존재인가 맞아. 봐요. 저는 엄마 얘기, 가족 얘기 좋은 나오고 생각 글봇 막 이러고 엄마 좋은 생각. 어머니 나오시고 할머니 나오시고 뭐 아침에 한 줄 이런 느낌으로. 소재가 너무 달라. 우동 가족이고 만드는- 나는 뭐 비리고. 근데 여기 픽션 쓰시나 봐요, 천석이님. 네, 픽션 아무래도 드라마다 드라마 보니까 PD시고. 그러시구나. 픽션을 많이 쓰는데. 긍정 씨는 그러면 에세이로 쓰세요? 논픽션으로?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음. 근데 픽션을 써도 저는 약간 그러니까 있을 법한 얘기 뭐 신문이나 주간지나 아니면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봤던 얘기를 좀 이게 픽션으로 쓰지 너무 무리한 설정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있을 법한 픽션. 있을 네. 법한 픽션. 무리한 설정을 적었다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그 현직 PD 분의 특강을 들은 적이 아 있어가지고. 진짜요? 근데 현실이 워낙 무리한 설정을 하게 해. 맞아. 지금 현실을 비판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현실은 현실 살아간대. 현실을 사랑하신다고요? 예, 현실적인 아, 남자. 현실 살아간대. 순응하고 나는 항상 수능하고 사랑하고 비리에 수능하고. 복종의 아이콘. 대한민국 유토피아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못 받겠어. 정도가 있지. 아 마지막에 유쾌하네요 오늘. 맞아. 네, 근데 그런 문제의식들이 저는 언론사 입사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 네. 굉장히 그쵸. 중요한데 너무 편향된 글을 쓰는 거는 좋지 근데 않은 문제 것 의식만 같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라는 의식만 있어. 근데 해답을 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쓰는 글에서 해답을 낸다고요? 문제 의식을 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까지 대안을 내가 내야 되나? 논술이라면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 의식이 되게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나의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해답인 것 저는 같아요. 약간 해답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저는- 선호하는 글이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저는 의식만으로 끝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라고 말이 나와 맞아요. 약간 허무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저는 소개해드린 그 김선주님 칼럼이 네. 기자 장문으로는 정말 베스트가 아닌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그러니까 그런 글들 있잖아요. 서론에서 뭐 소시르는 말했다. 인용하는 거. 보들리아르는 뭐 이랬다. 그런 글들이 너무 보들리아르 오늘 장 보드리아를. 너무 일단 기시감이 들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딱히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의에 기대는 그쵸. 글들이 근데 그게 되게 좋지 않아? 그 논문 글쓰기죠. 근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잘 써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대학 논문은 당연히 그렇게 써야겠지만 그쵸. 이거는 우리 언론사 기사고 장문을 쓰겠다고 아. 하는 사람들의 글쓰기인데 근데 또 논문이 아니죠. 장문이 아니라 논술 같은 경우는 또 약간 건의가 논술처럼 필요해. 쓰는 그쵸. 것도 그런 형식으로 좀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인용을 하는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누구에 따르면 이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논지를 펴는 거는 맞아요. 도리어 내가 아는 게 거기까지밖에 없다를 맞아. 드러낼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심사위원 분들이 훨씬 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기 그쵸. 때문에 맞아. 그 학자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모르니까. 맞아 논의해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 먹느니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알고 해야 리드에서 되는데. 도입 부분에서 주목을 확 끌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그쵸. 때문에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같은 주제로
논술을 쓰거나 작문을 쓰다 보면 인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비슷한 인용문이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맞아, 사람도 맞아. 이걸 쓴 경우가 굉장히 많기 그죠. 때문에 뭔가 멋있는 문장 같은 거 써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써먹어보고 싶으니까. 역사학자 누구누구는 이랬다. 그래서 그거를 써먹으면은 상대방이 너 이거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맞아요. 오히려 혼나고 네.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이게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이렇게 맞아요. 섣불리 쓰면은 그 이론 같은 것들도 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고 확실한 메시지와의 어떤 부합성이 잘 맞아 떨어질 때 예. 쓰시면 저희는 좋을 것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언론인이니까요. 맞아요. 인용문 하나에도 진실을 그죠.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되게 훈훈하네요. 아니, 끝을 제가 끝은, 무리수를 뒀네요. 끝은 훈훈하게 이게 가야지. 약간 멘트 강박증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언론이니까 진실을 찾아야겠어.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진부하고 너무 멋은 멀리 간 있다, 글은 되게. 맞아. 멋은 있는 것 같아요. 멋만이 써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네, 그러면 저희 2부 제 2화 네,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네. 모쪼록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만 부린 건 아닌지. 잘 가려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현명하실 저희보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보다 100%더 똑똑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스킵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뭐 크게 뭐 우린 신경 쓰지 않아. 네. 요즘에 한겨레 신문 공채도 뜨고 하던데 예, 네네. 한국어 시험도 다가오고 네. 다들 또 파이팅 있게. 힘내셔가지고 네. 파이팅 있게 파이팅 있게 소신 있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네, 우리도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예. 그럼 저희 다음 주에 뵙죠. 예. 네. 빠염. 빠염.